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잠시 이 글을 읽는 것을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만 씨는 올해 72입니다. 그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20대의 청춘도, 30대의 열정도, 40대의 성공도 아닌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유자 곡선을 그립니다. 40대에 최저점을 찍은 후 60대를 넘어서면서 다시 상승합니다. 놀랍게도 70대 이상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30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이기만 씨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그는 불행했고 공허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전 67세의 이기만 씨는 회사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3년을 다닌 중견 제조업체였습니다. 동료들이 간단히 송별회를 해주고 갔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퇴직금 통장과 공로패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갑자기 막막했습니다. 43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주말이면 쉬고 월요일이면 다시 출근하던 삶. 그 반복이 끝나자 자신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어색했습니다. 아내 순자 씨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이기만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낮에 집에 있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만나보기도 했지만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았습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리고 불평.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어느 날 밤 이기만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3년을 일했지만 이제 회사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으니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 없이도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43년 동안 그가 집에서 한 일이라곤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그날 밤 이기만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이기만 씨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24세 결혼했습니다. 공장 노동자였던 그는 순자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삶은 복잡해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집을 사야 했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기만 씨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근무도 자원했습니다.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해. 그게 그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하고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나도 승진해서 밀려도 동료와 갈등이 생겨도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집에서는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밥이 늦었다고,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을 냈습니다. 나는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했으니까 그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원비를 대느라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아들들아, 아빠가 너희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다. 그러니 공부해서 성공해라. 그렇게 말하며 압박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못하면서 공부하라는 말은 매일 했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았습니다. 이기만 씨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했을까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기만 씨는 꽃집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햇빛을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제라늄, 보라색 페투니아, 노란 금잔화. 예쁘네.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꽃을 예쁘다고 생각했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 사가세요. 꽃집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보기만 하실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키워보세요. 사람 키우는 것보다 쉬워요. 할머니의 말에 이기만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 키우는 게 쉬웠다면 이렇게 관계가 어색하지 않았겠지요. 하나 주세요. 키우기 쉬운 걸로. 그날 이기만 씨는 작은 다육식물 화분을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베란다 한켠에 놓고 물을 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기만 씨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육식물은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꽃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 다육식물 키우는 법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어머, 잘 키우고 계시네요. 그럼 다른 것도 하나 더 키워보실래요? 그렇게 화분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베란다가 작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들을 돌보면서 이기만 씨는 삶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새싹이 돋는 걸 보면 기뻤고 꽃이 피면 뿌듯했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맨날 찡그리고 있었는데. 이기만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43년 동안 얼굴을 찡그리고 살았다는 걸.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기만 씨는 평소처럼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커피 한잔 할래? 그럴까요? 부부는 베란다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화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3년 만에 제대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기만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그동안 당신한테 잘 못해줘서.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말에 이기만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 옆에 43년을 함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두 아들이 잘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마워. 왜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순자 씨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4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기만 씨는 매일 아침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던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80대 노인의 7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기만 씨는 혈압약 하나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작은 화분들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쁜 꽃을 피워주는 것,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존재해주는 것. 감사하기 시작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만 보였습니다. 남들은 있는데 나는 없는 것,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그래서 늘 불만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진 것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건강한 몸, 옆에 있는 아내, 잘 자란 아들들, 귀여운 손주들, 매일 피어나는 꽃들. 생각해보니 가진 게 참 많았습니다. 화분 키우기에 자신감이 생긴 이기만 씨는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서예 교실, 노래 교실, 컴퓨터 교실, 영어 회화 교실. 영어라. 이기만 씨는 영어를 평생 두려워했습니다. 학창시절 영어 시험을 망쳐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영어를 못해서 승진해서 밀렸다고 믿었습니다. 72살에 무슨 영어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한번 해볼까? 복지관 영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헐로 에브리원. 젊은 자원봉사 선생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기만 씨는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My name is. 첫 시간은 자기소개였습니다. 이름, 나이, 사는 곳, 취미.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더듬거리며 웃으며 실수하며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I am Lee Giman. I am 72 years old. I like flowers. 이기만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베리 구드.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영어로 칭찬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기만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영어 교실에 갔습니다. 숙제도 하고 단어도 외웠습니다. 물론 외워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시 외우면 되니까요. 3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외국인 자원봉사자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헐로. Nice to meet you. 오헐로. 나이스 투 미트 유투. 통했습니다. 이기만 씨의 영어가 통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요즘 영어 공부하는데 재미있더라. 정말요? 아버지가요? 응. 내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아빠가 하니까 왜 어려운지 알겠더라. 미안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그냥 했던 말이에요. 부자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전은 두렵지만 도전하고 나면 성장합니다. 이기만 씨는 그걸 72에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였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은 나이니까요. 영어 교실에서 만난 박 선생님과 친해졌습니다. 같은 나이에 박 선생님도 퇴직 후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래요? 등산요? 네, 요즘 혼자 다니는데 심심해서요. 이기만 씨는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친구랑 등산 가도 될까? 당연하죠. 좋은 일인데요. 나도 같이 갈까요? 그럴래? 그럼 박 선생님 부부도 같이 가자고 할게. 다음 주 토요일, 네 사람은 근처 야산에 올랐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경치가 좋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순자 씨가 싼 김밥과 박 선생님이 싼 유부초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와보니 좋네요.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기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43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함께 등산을 온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기만 씨가 물었습니다. 여행이요? 어디로요? 당신이 가고 싶은데. 젊었을 때 가고 싶었던데.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네.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갔잖아요. 이기만 씨는 기억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경주로 1박 2일 갔던 것을. 그것도 여관에서 잤던 것을. 그럼 가. 제주도. 정말요? 응, 이번엔 제대로 가자. 한 달 후 부부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50년 만에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보고 오름을 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순자 씨와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해변을 걷다가 이기만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43년 동안 나를 참아줘서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건 다르더라고. 나는 열심히만 살았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몰랐어. 순자 씨가 이기만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됐어요.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죠. 그날 밤 이기만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이기만 씨는 아들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성민아, 오랜만에 밥 먹자. 아빠가 살게. 아버지, 제가 사죠. 아니다, 내가 산다. 식당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왜요?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해줘서. 항상 공부하라, 돈 벌어라, 성공해라 그 소리만 했지.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알아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 알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부자는 식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기만 씨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른둘에 배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 현우는 요즘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우야,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예전에 이기만 씨였다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우야, 게임 재미있니? 네, 할아버지.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줄래? 정말요? 현우는 신이 나서 게임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기만 씨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게임을 못하시네요. 하, 그러게. 할아버지는 현우보다 못하구나.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기만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잔소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통제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저녁에 아들이 현우를 데리러 왔을 때 말했습니다. 성민아, 현우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아버지가 그러시면 안 되죠. 아버지는 저한테 맨날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공부가 전부가 아니더라. 사람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성공과 성적을 강조하던 아버지의 입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기만 씨는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통제하려던 마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그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복지관 영어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어쩌나,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못해도 좋고 느려도 좋고 실수해도 좋았습니다. I am 뭐더라? 수업 시간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깜빡했네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다른 어르신들도 웃으며 도와줬습니다. 서로 못하는 걸 알려주고 실수를 격려해주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베란다 화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물 주는 시간, 햇빛의 양, 비료의 종류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분은 그렇게 공들여도 시들고 어떤 화분은 방치해도 잘 자랐습니다. 식물도 저마다 다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놓아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찾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시도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도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니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기만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베란다로 갑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마시며 해가 뜨는 걸 봅니다.
순자 씨가 일어나면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입니다. 어제 본 드라마, 손주 이야기, 오늘 날씨.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복지관 영어 교실에 갑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박 선생님과 등산을 갑니다. 금요일에는 꽃집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화분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말에는 아들들이 가끔 놀러 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사랑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낮잠을 잡니다. 텔레비전도 봅니다. 하지만 5년 전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할 게 없어서 봤다면 지금은 쉬고 싶어서 봅니다. 저녁에는 순자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걸을 때도 있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단순한 하루입니다. 거창한 계획도 없고 큰 목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이기만 씨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일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더 대단해져야 한다는 압박,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 그 대신 단순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글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이기만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67세까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43년을 일했지만 공허했고,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외로웠고, 열심히 살았지만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2세인 지금, 그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거창한 성공이나 큰 돈이 아닙니다. 작은 화분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4가지 단순한 지혜를 실천한 것입니다. 감사하기,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도전하기, 나이가 많아서, 늦어서,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기만 씨는 72세에 영어를 배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내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 자체가 성장이니까요. 사랑하기,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어색해도 쑥스러워도 말로 하십시오. 이기만 씨는 43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사랑을 나누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놓아주기,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놓아주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원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제 영상들이 당신의 존경하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제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